안녕하세요. 서기로그의 서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널 구독자 수가 50명이 넘어서 너무 감사드려서 50명이 넘는 기념으로 또 감사 인사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50명이란 숫자가 많지 않은 숫자라고 어떤 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숫자라서 더욱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행이란 컨텐츠와 음악이란 컨텐츠를 잘 조합을 해서 두 분류의 구독자들 모두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곡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오랜만에 작곡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민해서 오늘 선택한 주제는 이겁니다. 빰! 송캠프. 송캠프가 뭔지 막 검색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찾은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송캠프를 4회 했었거든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송캠프 얘기를 하면서 5가지를 나눠서 송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1번 송캠프의 정의, 두 번째는 송캠프의 과정, 세 번째는 송캠프의 장점, 네 번째는 단점,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생각하는 송캠프.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것을 정의 내리는 게 막상 생각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송캠프도 그랬어요. 송캠프를 정의를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 고민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송캠프란 여러 능력을 가진 프로듀서끼리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함께 멋있는 음악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을 덧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취지와 정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송캠프의 과정을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 2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탑라이너란 포지션과 두 번째는 트랙 메이커란 포지션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자, 트랙 메이커는요, 트랙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주를 만드시다 생각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멜로디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반주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편곡자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특히나 송캠프 같은 음악에서는 트랙 메이커의 어떤 사운드의 질의 차이가 음악 전체의 질의 차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트랙 메이커도 그냥 편곡으로만 하지 않고 어떤 큰 작곡의 어떤 한 포지션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트랙 메이커 같은 경우는 송캠프가 준비되기 전부터 자신이 송캠프 때 작업할 트랙들을 어느 정도 작업을 해와서 준비를 가장 많이 해와야 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비도 많이 가져와야 하고, 여러모로 되게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탑라이너죠. 탑라이너 같은 경우는 멜로디 메이킹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멜로디 메이킹 하시는 탑라이너는 가장 트렌디한 멜로디를 메모러블하게, 그리고 부를 가수의 성향과 성별과 높낮이와 그리고 스타일에 맞춰서 좋게 뽑아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냥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와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만든 멜로디가 트랙에 어울리게까지 하려면은 이 탑라이너의 어떤 임무는 되게 막중해요. 그래서 이 탑라이너 또한 트랙 메이커와 더불어서 가장 송캠프의 중요한 뼈대를 차지하고 있는 두 기둥인 거죠. 그 외에 이제 연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사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믹스 쪽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 분들은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일단 트랙 메이커와 탑라이너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S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들어가면 방이 한 6개가 정도 있었어요. 그 6개에서 이제 각자 배정대 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날 같이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트랙 메이커가 준비해온 트랙을 보면서
어떤 음악을 이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를 논의하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트랙 메이커는 트랙 메이커대로 디벨롭먼트 시키고, 탑라이너는 탑라이너대로 트랙 메이커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에 맞춰서 멜로디를 쌓고, 그리고 트랙 메이커는 다시 한 번 더 그 탑라인의 멜로디에 맞춰서 다시 편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예, 송캠프의 장점을 전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각자의 약점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잘하는 작곡가는 없잖아요. 어떤 작곡가는 노래를 잘하지만은 악기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작곡가는 악기를 잘하지만은 트랙을 못 만들 수도 있고,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이제 송캠프 내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은 협업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사실은 송캠프란 게 철저하게 분업하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역할만 확실하게 한다면 결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탑라이너는 탑라이너대로, 트랙 메이커는 트랙 메이커대로, 연주하시는 분은 연주하시는 분대로 각자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단점을 자신의 약점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생각지도 못한 음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가든 자기 스타일이란 게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 굳어져 버리면은 계속 같은 멜로디 스타일, 같은 편곡 스타일, 같은 음악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과 적절히 조화가 된다면은 각각의 스타일이 합쳐지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음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작곡가들 본인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 그리고 회사 쪽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왜냐하면은 엄청 많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장점과 비슷한 얘기지만은 각자의 단점과 약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특히나 회사 입장에서도 송캠프를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많은 곡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송캠프를 하게 되면은 합이 잘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되게 많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장점을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참 이게 참 재밌죠. 어떤 면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단점은 개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전혀 다른 곡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나의 개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때 애매한 곡이 나오면은 그거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가끔씩은 서로가 합쳐져서 애매해지는 것보다는 한 것이 확실하게 개성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건 결과론이겠지만. 두 번째, 이게 분업화에 대한 얘기인데, 분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나의 약점을 그 사람이 채워주고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면 되는데, 포지션이 애매하게 겹쳐버리면은 팀이 잘못 꾸려지면 그야말로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사람끼리 처음 만나서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자 우리 곡 좀 써볼까요? 라고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합이 탁탁 맞아서 쭉 가는 팀도 있지만은 여러 군데서 잡음이 들리면서 난파되는 그런 팀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이렇게 곡이 많이 3, 4일 만에 20곡 넘는 곡이 탁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많은 곡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어쩌면은 곡을 인스턴트화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급하게 빨리 한 곡을 옆 팀은 벌써 5곡째 만들었다더라, 우리 팀은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더 빨리 만들자라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사실은 좋은 곡이 나오기 힘들죠. 그런 어떤 부분도 저는 겪었습니다. 저는 송캠프를 총 4회 했는데 첫 회 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첫 회는 정말 집에도 안 가고 밤새면서 열심히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란 것을.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송캠프에 참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운동 축구를 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과 밥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작곡을 같이 하는 게 저는 어려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송캠프에 대해서 송캠프의 정의, 과정, 장점, 단점, 또 저의 생각을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혹시 송캠프를 경험하시거나 송캠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뭐 편하게 댓글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작곡 얘기 좀 더 많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제 대중음악 현업에 있는 작곡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그 컨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뉴질랜드 여행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